제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이 투표를 통해서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별력 있고 행동력이 있는 기성세대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하는 기성세대가 가장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고 가장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라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억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찬스였다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1년 동안 한국 역사를 보면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국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역사는 역전 드라마 역사예요. 야구로 말하면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쳐서 이기는 그런 게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 61년은 기적과 역전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유 위기가 왔을 때도 1973년에서 4년에 석유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오일 마니를 벌어들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돈으로 중화공업을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거대한 공업시설을 그때 만들었어요. 1970년대에 한국의 중화공업 건설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중동 건설 진출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평화 시기에 온 것이 아니고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한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내후 외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정신만 차리면은 이것을 위기로 만든다. 위기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남한에서 친북 좌익 세력들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북한 동포를 해방해가지고 이산 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제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대통령이 6.15 선언을 통해서 14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제1조입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제3조.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도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므로 북한도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제4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평화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추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1조, 3조, 4조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예요. 이것은 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한다는 것이 그 1조, 3조, 4조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 총을 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우리 국가와 정부와 국민한테 부여한 명령이고 국가 의지이고 국가 목표인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 이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의 제2항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헌법 1조, 3조, 4조 위반입니다.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어느 것이든
그것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을 동격으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체로는 인정해요. 그래서 대화는 합니다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어떤 역사를 가져왔느냐? 한민족을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나라가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나라가 정통국가인데 하고 헌법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와 합법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북 간의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 이게. 남북 간의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북한이냐 남한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은 이념대결 형식, 무장대결 형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제연합제 그거 다 위헌입니다. 위헌. 그런 것을 선언을 해놓고 그것을 국가기념일로까지 만들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내려앉혀가지고 깡패 집단인 북한하고 동격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슨 통일됐다는 중앙정부 이름을 하나 얹어가지고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얹어가지고 체제는 다르지만 우리 통일했다라고 하자는 사기죠, 사기. 그 사기를 치는 이유는 뭐냐? 연방제든 연합제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없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국정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기구를 다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어놓는 것이 연방제인데 그것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6.15 선언 제2항에 넣었습니다. 즉 6.15 선언은 그 내용 자체가 사기고 반역인 것입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6.15 선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적화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6.15 선언 실천하자고 합니다. 6.15 선언 실천하자는 말이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6.15 선언 실천연대라는 조직이 작년에 국정원에 의해서 핵심 요원이 구속돼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적단체는 뭐냐? 북한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하는데 그 이적단체 이름이 뭐냐? 6.15 선언 실천연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봉사한다. 적화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는 것을 법원이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핵 문제든지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언해야 될 것이 6.15 선언의 폐기 선언입니다. 6.15 선언이 살아있는 한 우리 헌법이 죽어요. 헌법 위에 6.15 선언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헌법 위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6.15 선언을 없애야 합니다. 6.15 선언이 없어져야 이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에 일어난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던 핵실험과 매우 내용이 다릅니다. 10월 9일 3년 전에 있었던 핵실험에서는 TNT로 환산해가지고 약 400톤의 폭발력이 나왔어요. 400톤은 너무 작습니다. 핵폭탄은 대충 TNT로 환산하면 10,000톤 이상이에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